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그 모발과 두피에 뭐 의미 있는 영양소, 그다음에 거의 관련된 식품들 얘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아마 요 슬라이드까지 하고 멈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은 4주차 강의까지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우선 요거까지 40분, 30분 이렇게 진행해서 또 올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40분 타임은 이제 모발 관련으로 이제 두피에 좋은 영양소라든가 두피에 필요한 영양소 등등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선 단백질이 이제 머리카락 또는 뭐 두피에 관련된 그런 단백질이라서 단백질 고기 생선 계란 콩류 네 가지를 잘 먹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단백질의 균형 있는 섭취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단백질의 그 가장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가지고 아미노산이 장벽에 흡수되고 혈액에 의해서 신체 구석구석까지 운반되어서 모발의 경우는 모근에 있는 모유두에 연결된 모세혈관까지 이어져 나가서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발 머리카락의 성장 및 이런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잘 자라기 위해서는 단백질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 이제 뭐 단백질 외에도 이제 비타민이 있는데 특히나 네 번째 줄에 있는 것처럼 모발에는 비타민 A와 D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A랑 D는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름에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어서 우리 몸에 저장 기능이 있어서 매일 먹을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모발의 재생에 관련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A부터 보시면 비타민 A는 케라틴 형성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비타민 A가 부족할 경우는 두피가 건조해서 비림이 생기게 되고 예, 죄송합니다. 모공 주위가 딱딱해지면서 모공 각화증, 각이 이제 구들각자가 되겠죠. 모공이 굳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가지고 비타민 A를 잘 먹어야 하는데 뭐 A는 말 그대로 뭐 식물류에는 지난번 설명드렸던 뭐 당근 같은 것도 있지만 뭐 우유나 간, 동물의 간에도 들어있다. 뭐 골고루 두시면 되겠죠. 그다음 수용성 비타민이 비타민 B군 중에서 아무래도 혈액순환 촉진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래도 그 퇴화되는 순간 굳어버리는 거고 혈액이 잘 돌지 않았을 때 그 부분에 혈화가 문제가 되는 뭔가 그런 탈모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몰밤 두피 끝까지 뭐 혈액이 잘 돌아가는 영향을 주는 비타민 B 특히 다음에 나오는 B2 부분에서 이제 미용 비타민이라고도 불려지게 되고 부족하게 되면 피부나 모발 등의 신진대사의 기능이 떨어진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타민 B2가 중요하고 비타민 B2는 뭐 육류에도 들어있고 뭐 이런 식으로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뭐 브로콜리 같은 식물성 그 식품에도 들어있게 되는데 생선이나 참치에 들어있기 때문에 동식물을 골고루 섭취하게 되면 비타민 B2는 특별하게 부족 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보고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수용성 비타민인 비타민 C는 뭐 아스콜베게시라고도 불려지게 되고 많이 부족할 경우 스트레스 감소, 부족 시 비상장증의 모델을 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이건 소위 말하는 모든 과채류에 들어있어서 뭐 배추부터 무부터 뭐 사과나 귤, 레몬, 딸기에도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과일 섭취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D인데 재생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모발에 재생 효과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탈모 이후에 이제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게 비타민 D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들어있는 거는 표고버섯이나 브로콜리나 뭐 피망, 연어, 꽁치 그리고 태양광선인 비타민 D 합성 즉 햇빛을 쬐야 된다는 그런 의미겠죠. 음식에 들어있지만 굉장히 소량 들어있고 햇빛은 쬐야지 우리 몸에서 이제 스스로 비타민 D의 생합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뭔가 우리 지난번에 골다공증 때 설명드렸지만 인체의 뼈를 구성하는 칼슘 그리고 비타민 D 그리고 그에 걸맞은 자극이 필요하니까 운동이 일부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모발의 재생에도 비타민 D가 기능을 하기 때문에 햇빛을 어느 정도 쬐고 음식도 저렇게 아까 들어있진 미량이긴 하지만 버섯이라든가 연어 등등도 골고루 드셨을 때 비타민 D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비타민 E는 뭐 수용성이 아닌 이제 지용성인데 ADEK 중에 하나인 비타민 E는 뭐 알파 토코페롤이라고도 부르고 말초혈관을 넓혀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라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항산화 기능이 있고 항불임 기능이 있고 그래서 산화를 막아주거나 불임을 막아주는 즉 임신을 잘 되게 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는 영양소죠. 뭐 대표적으로는 항산화 기능이 있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뭐 잣이나 호두 같은 소위 말하는 견과류죠. 해바라기 씨 같은 또는 뭐 콩 종류의 완두나 땅콩에도 들어있고 채소류에도 일부 들어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잣 같은 경우를 충분히 먹으면은 탈모 방지는 물론이고 모발에 윤기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음 카테고리인 무기질 미네랄 부분인데 이제 보이는 것처럼 요오드나 철분이나 칼슘 같은 것들이 우리 두피의 신진대사 작용을 촉진하고 모발의 생장에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뭐 요오드의 급여식품이 뭐 해조류, 뭐 파래나 미역이나 등등 있겠죠. 뭐 굴이나 어패류 등등도 우리 모발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쇠고기나 우유 이런 것도 이제 철분이 들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섭취를 골고루 하면은 좋다라는 그런 의미로 보고 지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연은 ZN 원소기호 ZN인데 요게 이제 백모 발생 예방해가지고 흰머리가 자라지 않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역시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제 아연은 소위 말하는 이제 동물성 식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개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고기, 육류에 많이 들어있는데 물론 식물에 조금 들어있지만 대부분의 아연은 동물성 식품에 들어있다. 그래서 동물을 너무 배제하는 식단을 할 경우에 아연의 섭취가 부족이 될 수 있어서 성장기에는 도움이 문제가 된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백모 발생 예방이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준다는 걸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 그 일반적인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도 아연의 섭취를 부족하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육류 섭취를 잘 먹이게 하고 그다음에 조개류 같은 이제 어패류의 개념이죠. 그런 것도 잘 먹여야 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육류인데 모발 성장 비듬 방지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뭐 우유나 육류나 어패류, 계란 노른자, 생선알, 간 등등에 도움이 된다. 뭐 단백질 계열이겠죠. 이렇게 잘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이제 발육 잘 자라도록 하는 거 역시 우유나 노른자, 뭐 효모 땅콩 이게 거의 단백질 식품이죠. 결국에는 이것도. 그다음에 윤기는 이제 부드러움인데 다시마, 미역, 해조류 같은 미끈한 성분에 이제 다당 성분이 들어있는데 뮤코 다당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성분이 도움을 준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비듬 방지는 뭐 육류나 간, 난황, 뭐 단백질 부분인데 사실은 뭐 보리, 현미 등등의 이런 식으로 모발의 비듬에 머리카락 안에 있는 비듬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골고루 먹으면 되겠죠. 뭐 저 비듬 방지만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끼를 먹을 때 방금 모두 언급드렸던 그 단백질부터 비타민과 무기질을 골고루 새끼 식사 및 간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잘 식단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일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잘 먹어가지고 우리가 뭔가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고 모발의 윤기에 도움을 주고 모발 재생에 도움을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탈모를 유발시키는 요인들도 제거를 하고 그 습관에서 멀어지는 것이 병행이 돼야 되겠죠. 결국에 몸에 좋은 것만 먹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몸에 해로운 것들을 오히려 자제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만큼 탈모를 유발하는 그런 식품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요소들이 뭐가 있을지 이제 보시면은 사진부터 뭐 치킨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뭐 피자, 햄버거 같은 아이스크림, 당, 초코 같은 뭐 이런 것들인데 뭔가 정제 다당이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기존에 짠 고염성 식품이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트랜스팻 같은 뭔가 정크푸드, 뭔가 패스트푸드에 들어있는 그런 너무 달거나 너무 짜거나 이렇게 저영양이고 뭔가 고탄수화물 또는 뭐 고지방의 고염 또는 고당
성분들을 먹었을 때 우리가 탈모를 유발하게 된다고 이제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데 그 뒤에 설명드리면은 이제 뭔가 그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네 번째 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구화되면서 대머리의 빈도가 증가한 추세를 보였다. 그래서 뭔가 동맥경화증 환자들에게도 이런 시기스칸과 관련이 있다라고 나타난 것처럼 뭔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옛날에 없었던 그런 음식 문화가 서구화되면서 머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대머리 빈도라기보다는 이제 탈모의 빈도가 높아졌다라고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지방과 과도한 탄수화물인 고지방, 고탄수화물의 섭취를 절제해야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방이나 탄수화물을 과잉으로 먹게 됐을 때 피지의 분비 이상을 유발시켜서 비름을 증가시키고 두피 이상을 일으키게 된다 해가지고 뭐 비계가 많은 살코기, 그러니까 뭐 고기이긴 한데 너무 지방이 많은 것들이라든가 소기름, 돼지기름 같은 뭐 초콜릿, 치즈 같은 음료수에 너무 당이 많은 정제당이 들어있는 달콤한 음료수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그러니까 고탄, 고지방을 먹을 수 있는 문제가 되고 뭐 가끔이 상관없겠지만 이게 일상화되는 순간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인데 저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뭔가 아까 첫 번째 설명드렸던 탄수화물이 아닌 그 단백질이죠. 고기, 생선, 계란, 콩류나 다양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골고루 잘 섭취하게 됐을 때 이런 거를 멀리하고 그런 것들을 잘 접하게 됐을 때 탈모를 멀리하게 되고 모발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폭식 과식인데 이제 뭐 잉여된 열량을 만들어내고 지방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비림이 생기게 되고 비만도 유발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500식품인데 다섯 가지 하얀색 식품을 말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멀리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백미 쌀이죠. 흰색이고 우리의 주식이긴 하지만 백미도 뭔가 필수 아미노산인 뭔가 아미노산이 제한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영양적으로 완벽하게 완전하다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우리가 콩밥 같은 식으로 다른 곡류랑 섞어서 먹어야지만 백미의 부족한 제한 아미노산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백설탕은 소위 말하는 당이죠. 이제 설탕이니까 뭐 요즘에 요리에도 많이 사용하지 않고 건강상의 뭔가 우려 때문에 많이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뭔가 달콤한 류의 디저트라든가 빵에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설탕의 그런 섭취 빈도가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런 걸 너무 빈번하게 먹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흰 밀가루인데 밀가루도 당연히 이제 뭐 분식류가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도 500식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탈모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흰소금 아까 말씀드린 짜게 드시는 거 고염 식품을 먹었을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물이 많은 짠 음식 뭐 김치를 포함해서라도 모든 찌개와 국물류에 당연히 식품이 들어있는 소금이 들어있는 거고 그 외에 김치 외에도 여러 염장식품 소위 말하는 뭐 간장, 된장, 청국장 전부 다 이제 소금으로 절인 거기 때문에 뭐 우리의 음식 문화가 이제 서양식이랑은 다르게 짠 부분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위암 환자들 많게 됐고 이제 그런 식습관에 영향이 있는 부분에 소금을 필요한 만큼 먹는 건 맞겠지만 적절한 양을 넘게 먹었을 때는 바람을 촉발하는 요소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탈모 유발할 수도 있고 건강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있어서 소금이 들어가는 음식을 잘 조절해서 먹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미료도 역시 흰색이니까 물론 먹어서 유의하다고 보고되진 않지만 여기서는 이제 과도한 식품 섭취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미보다는 현미를 백사탕보다는 벌꿀을 뭔가 흰소금 대신에는 천일염을 뭔가 이런 식으로 좀 변환을 해보자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미에도 콩을 섞어가지고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곡류를 섞어서 먹는 뭐 귤이라든가 다른 뭐 팥이라든가 다른 작곡을 섞었을 때 뭔가 좀 딱딱해지고 그런 텍스처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위해서 백미보다는 현미에 다른 또 곡류를 섞어서 드시는 방향으로 좀 변환해 보자라는 거고 설탕보다는 뭔가 자연적인 당분 성분이 들어있는 뭔가 벌꿀이라도 변화를 할 수 있다면은 되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정제된 흰소금보다는
뭔가 천일염으로 좀 바꾼다면 좀 자연 내추럴 자연 유래 식품으로 바뀌어지는 거니까 뭔가 그런 식으로 좀 조절을 해보자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런 오백식품을 너무 빈번하게 먹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건강상의 유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제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오백식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린 뭐 밀가루 이제 부분인데 섭취되면서 곧바로 당분으로 섭취되면서 인슐린 분비가 갑자기 올라가게 되고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 이제 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그 이제 GI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 GI 지수는 글라이세믹 인덱스라 해가지고 그 이제 뭐 혈당이 올라가는 그 속도, 밥을 먹었을 때 뭔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으로 바뀌는 그 속도를 0부터 100까지 나는 그 수치인데 그 GI 지수가 높은 음식은 아무래도 금방 혈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인슐린으로 금방 분비 촉진이 되는 거라 뭔가 뚱뚱한 사람들이나 다이어트를 하려는 사람들이나 건강을 챙기라고 할 때는 GI 지수가 낮은 식품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곡물이라든가 백미보다는 그런 식으로 곡물 위주로 섭취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근데 물론 그 안에 이제 과일 성분에서 좀 말씀드리면은 과일이 뭐 당분이 있으니까 다이어트에 해롭다 뭐 이런 논란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지표상으로 GL 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글라이세믹 로드라고 해가지고 당 부하 지수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잠깐 언지만 드리면 당 부하 지수라는 거는 그 이제 실제로 그 해당되는 그 양에 대한 기준을 따지는 거기 때문에 뭐 수박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대부분 수분이고 탄수화물 소위 말하는 당 비율은 얼마 높지 않기 때문에 GL 지수의 기준했을 때는 GL 지수가 낮은 식품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 나온 사진처럼 뭔가 저런 달콤한 류의 그런 식품들은 뭐 가끔 먹어도 상관없겠지만 너무 빈번히 먹었을 때에는 뭔가 비만을 유발할 수도 있고 피가 탁해질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섭취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일 거예요. 넘어가면 이제 뭐 보시면은 이것도 자극적이 너무 짜거나 매운 음식인데 뭐 음식 국물이 너무 짜거나 뭐 MSG도 들어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게 된다는 건데 이 소듐이라고 불리는 나트륨이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게 됐을 때 이제 고혈압을 유발하게 되고 고혈압을 유발하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신장과 심장에도 영향을 주고 이제 혈액순환에 문제가 되는 혈액 관련 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리고 당연히 뭐 탈모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건데 대부분 소금이 들어있는 식품을 잘 따져보면 우리나라는 찌개 아니면 국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물을 먹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국물을 먹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 습관을 가지라고 우선 하고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사실 건더기를 의미하지 국물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국물 전부 다 뭔가 다 먹는 그런 문화가 복스럽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식사를 잘 하고 있지만 뭔가 복부 비만이 심하다든가 건강을 잘 챙겨야 하는 부분에서는 이 소금 섭취는 사실 국물에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뭐 짜장면 같은 그런 양념에도 물론 당연히 그 소금 성분이 들어있지만 이 염분 섭취를 잘 절제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물 위주가 아닌 건더기 위주 드셔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이 소듐을 중화할 수 있는 뭔가 상보적으로 또 소금 배출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포타슘이라는 K 플러스 이온인데 이 K 플러스라는 칼륨은 몸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뭐 임상적으로는 고혈압 치료제에도 쓰이는데 그런 포타슘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게 된다면은 상부적으로 그 소듐을 배출할 수 있게 소변을 나올 수 있게 도움을 주는데 그걸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감자 같은 거겠죠. 아니면 바나나 같은 거 그런 과일이나 이제 감자 같은 식품에 들어 있으니까 뭐 소량으로 감자를 좀 쪄서 좀 드시고 그 짜게 먹은 날 뭔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포타슘 강화 식품, 포타슘이 들어있는 식품을 좀 드셔 보시는 것도 우리가 우리 몸에 소듐이 많이 남아가지고 몸을 해치게 하는 것을 보완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커피와 담배님은 당연하겠죠. 커피 너무 많이 먹었을 때 카페인 때문에 이제 혈압을 높인다. 그리고 이제 혈액도 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뭐 하루에 한두 잔 정도는 상관없겠지만 너무 많은 그런 원두 커피를 즐겨 먹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고 혈액 부족 유발할 수 있고 뭐 변비도 유발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과유불급으로
적절한 정도의 양을 하루에 섭취하는 게 뭐 알맞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담배 같은 경우는 비타민 부족을 좀 야기하기 때문에 과일 같은 걸로 보완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탈모를 가속시킬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가공식품인데 이제 소위 말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공정을 거쳐가지고 만든 뭐 소세지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햄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제 나이트로스 아민이라고 하는 발색제 같은 것도 들어가게 되고 뭐 그래서 좀 발암 물질이라고도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뭐 과자나 빵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기름에 튀긴 것들, 또 라면도 파뮤라 해가지고 이제 한번 그 튀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소한 맛이 나서 맛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으로 좀 가공식품을 좀 절제하자라는 의미 그리고 단맛이 너무 많은 고당 식품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해가지고 머리카락이 빠질 수 있다. 피부가 늘어지게 된다. 피부로 느슨하게 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빠지게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프로세스된 것들은 뭐 가급적이면 슬로우 푸드와에 맞지도 않고 디저트로 뭐 한두 번 먹을 수가 있겠지만 너무 달거나 너무 가공된 식품으로 일상생활 식사를 유지한다면 당연히 뭐 건강 해치는 건 물론이거니와 탈모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뭐 청량음료 다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아주 정제된 당 고당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액상으로 되어 있는 거에 뭐 콜라, 사이다 같은 거라든가 모든 에이드류 같은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어, 정제당이 들어있는 식품을 너무 많이 마셨을 경우에는 탈모도 유발하고 뭐 집중력 장애도 유발하고 여러 가지가 된다고 보고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린 성장기에는 너무 달콤한 음료를 먹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런 탈모라는 부분에도 청량음료 같은 고당 음료는 절제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가끔 먹는 건 상관없는데 이제 습관이 돼버리는 경우는 청량음료 없이 밥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이제 뭐 정량화 돼버린 이렇게 습관화 됐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청량음료의 그런 유해성 그리고 이제 너무나 인이 많아가지고 포스페이트라고 하는 인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칼슘 성분의 비율에 영향을 주고 결국에는 뼈에 영향을 줘서 이제 뭐 뼈의 건강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좀 적절하게 유지하거나 절제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너무나 과도한 고소한 음식, 남성 호르몬을 미량함유하고 있는 밀룬이나 땅콩이나 효모 등을 많이 먹게 되면은 모발 건강 좋지는 않다. 고소한 식품은 남성 호르몬과 유산작용을 하는 물질 함유이기 때문에 고민한 분들은 피하는 게 좋다라고 돼 있어서 이것도 당연히 뭐 어쨌든 지방이니까 그럼나 9칼로리를 유발하고 하루 견과를 하더라도 적절한 양을 그 상한 섭취량을 유지하라 하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처럼 고소한 음식도 적절한 하루 섭취량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 안에 뭐 몸에 좋은 그런 식물성 지름 들어 있어서 견과류 좋은 성분도 있지만 이제 남성 호르몬 관련으로 이제 애를 쓰시는 부분들은 좀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인스턴트 설명 들었지만 이제 섬유질 이런 좀 적고 물론 여기 뭐 상추라든가 좀 들어있지만 굉장히 미량이고 대부분 식품 첨가물 또는 감미료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가끔은 상관없겠지만 너무 빈번하게 먹었을 때 이제 혈액을 탁하게 하고 그다음에 혈전을 생기게 하고 당연히 혈액순환 혈액 관련해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머리끝까지 피가 잘 돌지 않게 되는 문제를 영향을 줘서 모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탈모를 일으킬 수 있다. 햄버거, 피자, 라면 같은 것들은 좀 절제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너무 늦은 밤 야식 이거는 뭐 별 습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 밤을 너무 많이 먹었을 경우에는 유지방의 분비를 증가시키게 되고 피지 분비 이상을 일으켜서 뭔가 탈모의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다 뭐라고 볼 수 있는데 적절한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라는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탈모 좋은 음식까지 좀 이어져 나가는데 이제 앞으로 어떤 걸 좀 먹어야 될지 음식으로 좀 우리가 실생활에서 편하게 볼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더 이어서 드릴게요. 이제 뭐 식물 성분은 우리는 찬데 아까 말씀드린 커피나 콜라 같은 거를 좀 절제하라 했잖아요. 그 고당이나 고카페인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음용하는 음식 우리 습관이 커피 문화와 콜라 문화 같은 청량 음료를 많이 먹는 문화였다면 그것들을 다른 음료로 뭔가 전환을 해보자는 그렇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식습관 무시할 수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자는 취지에서 이런 야채나 과일을 먹으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 비타민이 충분히 들어있고 뭔가 식물의 잎이나 식물의 뿌리나 식물의 줄기를 우려냈기 때문에 당연히 비타민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거를 두피를 건강하게 할 수 있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이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커피나 콜라를 먹을 시간에 그 문화적으로 우리가 다른 차를 마셨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건강도 챙길 수 있고 탈모도 예방할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가 누릴 수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이제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커피나 콜라 대신에 대체를 할 수 있는 걸로 다른 차로 좀 마셔보자는 의미이고 그래서 첫 번째 녹차인데 녹차는 유효 성분인 카테킨이 들어있고 뭐 EDCG라고도 하는데 그 에피갈로 카테킨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카테킨 성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생리활성을 뭐 조절을 해주고 몸에 유익하다고 항산화 작용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탈모에 도움을 준다고 얘기를 해요. 뭐 이제 비타민 A가 C, 뭐 E 이렇게 들어있고 이런 것들이 피부 세포와 점막 세포를 건강하게 유지하라고 한다. 뭐 항산화 기능이라 볼 수 있겠죠. 뭐 그래서 커피나 콜라나 이런 음료수 위주로 먹는 생활 습관을 녹차로 전환할 수 있으면은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이렇게 하나 언질됐고 그다음에 요건 뭐 흔하진 않은데 민들레차 해가지고 칼슘, 철 같은 무기질이나 아니면 비타민 C 같은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쌀에 부족한 라이신 같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쌀 안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콩 같은 걸로 같이 보완하자고 해서 콩밥을 먹으라는 의미로 설명드렸는데 콩밥을 먹지 않더라도 라이신 같은 단백질 아미노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뭐 당연히 미량이겠지만 그래서 이제 민들레차 같은 식으로 먹었을 때 뭐 무반의 염증이라든가 종기를 낳게 하는 예전에 그런 데이터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좀 먹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들레 차라기보다 민들레 즙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들레 액기스를 먹었을 때 우리의 두피 및 모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겠죠, 사실은. 자, 그다음에 석류인데 이제 석류는 이제 뭐 식물성 에스트로겐 해가지고 뭔가 폐경기 여성들이나 이제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월경을 하지 않을 때 에스트로겐을 보충할 수 있는 식품으로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뭐 콩도 들어있고 여기 석류 들어있는데 콜라겐 합성에 도움을 주고 두피 혈액순환 소위 말하는 이제 몸에 항산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잘 원활한 혈액순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머리카락 끝까지 영양을 공급할 수 있고 혈액순환을 원활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피부의 노화도 방지해서 항노화 기능도 있다. 그래서 탈모나 백발 예방에 효과가 있다라 해서 이제 뭐 그 기능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동물 실험이나 임상 실험으로도 우리가 데이터적으로도 있지만 석류 안에 있는 열매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인해서 이제 폐경기 이후 여성들에게 많이 섭취하고 남자들에게도 이제 많이 먹으라고 얘기를 하는 개념일 거예요. 석류차도 역시 남발하는 커피나 콜라보다는 유익할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죠. 그다음에 백복명차라 해가지고 뭐 거의 한약재로도 쓰고 있는데 뭔가 역시 이것도 그거죠. 이제 혈액순환 개념이에요. 피를 맑게 하는 기능 성분이 있기 때문에 혈전을 막아주고 산화를 예방해주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세포 레벨이나 동물 레벨에 많이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논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장기인 심장이나 신장이나 폐에도 좋은 기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게 백복령. 우려내는 백복령 차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수 역시 이것도 한약재로 쓰이고 있는데 역시 그것도 그 항산화 기능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이제 항노화 항산화 기능이어서 피를 맑게 하는 것이 산화를 억제하는 그런 항산화 관련 기능을 업시키는 부분이 여러 그 세포 레벨의 동물 레벨에서 보고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여러 한약재 의 컨비네이션에 많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데 모발을 검게 하고 피부를 윤택하게 한다라는 내용도 이제 임상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뭔가 너무 달콤한 차를 마실 때보다는 좀 이런 식으로 변환해보자라고 이해하는 게 맞겠고요. 둥글레와 구기자는 그나마 많이 들어봤던 것들인데 뭔가 역시 이것도 항산화 기능이 사실상 뭐 첫 번째는 옥시데이션 기능을 막아서 몸에서의 염증이나 그 다음에 암으로 진행되는 그 질병의 진화도 막아줄 수 있고 피를 맑게 해주고
뭐 여러 한약재 쓰이는 이유도 그런 거겠죠. 원기도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둥글레차 구기 자체를 집에서 이제 잘 달여놓고 뭐 아이스로 드실 수도 있고 하수로 드실 수도 있겠지만 많이 드시는 집안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뭔가 음료 문화 때문에 뭐 카페라떼나 이런 식으로 달콤한 음료에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런 식의 차를 많이 안 마시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건강을 잘 챙기고자 탈모를 포함해서 하는 분들에게는 권장이 된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다음은 검은 깨와 검은 콩인데 이게 씨쌈에 해가지고 깨나 콩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 식사라든가 아니면 건강식품으로 뭐 깨 음료, 뭐 콩 음료 이렇게 많이 먹는데 흑임자라고 불려지겠죠. 그래서 콩과 마찬가지로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이 풍부하기 때문에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말초혈관 끝에 있는 부분이죠. 그 혈류를 촉진하여 가지고 대사 기능을 높여주고 혈액 그 순환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검은깨 단백질은 머리카락의 주성분인 케라틴 원료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원료 공급이 되는 거라 모발 건강에 이제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고 트리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은 피부를 깨끗이 하고 머리카락 윤기를 부여해 줄 수 있다. 근데 깨에는 비타민 C가 부족한데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같이 보충하게 됐을 때는 더 상부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차들 설명 들었지만 우선은 우리가 뭐 두피 건강 얘기할 때는 검은 깨와 검은 콩을 많이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런 음료나 그런 즙 같은 거를 우리가 먹으라고 실제로 뭐 커머셜한 데서 판매도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기전은 그 메커니즘은 다양한 미네랄과 무기질 그 미네랄 무기질 무기질과 비타민 뭐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그런 비타민 E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말씀드린 뭐 단백질 성분으로 인한 케라틴 성분이 뭐 주된 원료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근간을 보자면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풍부한 단백질과 더불어 비타민과 무기질까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깨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나와 있지만 이제 기능이에요. 흰머리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 영향을 부여한다는 거겠죠. 머리가 갑자기 세거나 많이 빠지는 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거나 신장 기능이 뭐 부족할 때이라고 돼 있어서 단백질은 머리카락 주성분이 되는 케라틴의 원료이다. 그래서 깨가 다량 함유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주된 기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깨를 섭취하는 것은 케라틴을 보충하는 것이게 되고 그게 두피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당연히 순리적으로 맞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 기능은 레시틴 성분인데 이제 뭐 뇌의 먹이라고 불려진 레시틴이 풍부하다. 그래서 레시틴은 뇌세포의 연락책인 신경단물질 아세틸콜린의 원료로 대뇌 발달에 도움을 준다 해가지고 물론 미량이긴 하지만 이제 깨 안의 레시틴 성분 때문에 이제 필수 지방산이 뇌를 맑게 해주는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깨도 정말 작고 물론 소량이긴 하지만 레시틴의 함유에 의해서 우리의 뇌 건강에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풍부한 비타민 B군이 있기 때문에 백내 장치에 도움이 된다 해가지고 뭐 혈액을 보충하게 되고 뭐 여기 나와 있지만 뭐 눈의 피로에 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그런 내용도 이제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풍부한 비타민이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 피를 맑게 해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성분이 뭐 좋은 기능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나와 있지만 세 번째 줄에 피부 노화 방지와 아까 말씀드린 뭐 레시틴도 들어 있어서 문제가 뭐 좋은 항노화 항산화 기능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뭐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칼슘도 들어있어가지고 골다공증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검은깨는 칼슘이 치즈의 2배, 우유의 11배나 들어있고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뼈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칼슘과 인이 균형 잡혀 있게 들어있기 때문에 폐경기 여성들에게는 뼈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먹냐면은 이제 깨 음료 해가지고 많이 커머셜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우선 깨를 뭐 소위 말하는 흑임자를 볶아서 그 볶은 거를 식힌 다음에 이제 갈죠. 믹서로 갈아서 식혀야지만 엉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었고 그 가루를 이제 뭐 우유나 섞어서 이제 먹는 건데 이제 직접 이렇게 하셔도 되고 판매되고 있는 거에는 살짝 당분이나 액상가당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직접 병깨를 뭐 좀
귀찮으실 수 있겠지만 직접 볶은 다음에 그걸 식혀서 직접 믹서에 간 다음에 그걸 직접 뭐 우유 200ml 정도에 뭐 2스푼 정도 섞어서 그렇게 드실 수 있다면 뭐 금상첨화겠죠. 아예 당분 성분은 일부러 들어있지 않을 거니까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강정인데 이제 설탕 흑설탕 500g에다가 물 넣어가지고 끓이고 거기다 검은깨 250g을 넣어가지고 버무린 다음에 참기름 넣고 이제 이런 식으로 강정을 만들 수도 있겠죠. 뭐 과자처럼 이제 간식으로 먹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떡이니까 떡에다가 깨를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인데 이제 쌀 한 컵을 이제 불린 다음에 믹서에 갈고 끓인 다음에 흑임자 가루 한 컵 넣어가지고 같이 먹는 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탈모 기능성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떡 개발을 할 때 떡에 뭐 몸에 유효한 성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강조됐던 검은깨 흑임자를 잘 섞었을 때 어떤 비율로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찔지 여러 아이템들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들은 떡의 전문가들이시니까 개강을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떤 류의 카테고리의 떡들을 개발하고 어떤 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대면 수업이나 이제 그런 논문 지도 등 여러 가지 하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이제 여러 아이템들을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기존의 노하우와 제가 뭔가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는 영양적 그런 관점을 잘 컨비네이션 시켜가지고 좋은 방향의 좋은 의미 있는 떡들을 뭐 출시해서 좋은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깨보다는 좀 더 이제 사람들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 더 많이 뭐 탈모랑 두피 건강에 알려져 있는 그런 검은 콩인데 콩은 이제 소이빈이라 부르고 검은 콩이니까 블랙 소이빈이라고도 하는데 나와 있지만 약콩 또는 지느니 콩에도 불리겠죠. 조그만 콩, 저 사진에 보이는 콩이 있잖아요. 단백질의 주 공급원으로 필요한 시스테인 이제 아미노산이죠. 탈모를 방지하고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한 가지는 피를 맑게 해주는 혈액순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영양소를 골고루 두피에 전달시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은 항산화 기능이에요. 나와 있죠. 탈모 예방 외에 항산화 작용, 시력 항상, 골다공증, 불면증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깨랑 뭐 비슷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은 콩, 검은 깨. 그래서 콩은 이제 떡에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재료일 텐데 기능 한번 잠깐 언급드리면 아까 깨랑 거의 비슷한데 뭔가 머리카락 생성에 필요한 단백질을 공급해 주어서 기본적인 우선 원리적으로 그런 펀더멘탈한 기능을 부여하게 되고 그래서 검은 콩을 삶은 물로 머리를 삶 것도 좋다라고 할 만큼 단백질인 거겠죠. 그다음 피부 미용인데 뭐 콜라겐과 유산균 다량 들어있다. 피부 콜라겐 해소가 될 수 있게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맑아진다는 성분도 그런 기능도 이제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고요. 당연히 혈액순환을 맑게 해주니까 하이퍼텐션이라 불려지는 고혈압 그 텐션이 너무 높은 거잖아요. 발바닥에 있는 피가 머리를 너무 빨리 오는 이 고혈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지방이 쌓이는 것을 방지해 준다. 변비 예방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변비 있으신 분들은 콩 안에 이제 다양한 식이섬유가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물 섭취, 서분을 잘 섭취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물 섭취에서도 뭔가 부족할 경우는 이제 다양한 다이어트 파이버 성분이 충분한 콩가루, 콩을 볶아서 갈아가지고 그 우유나 물에 섞어서 아침에 빈속에 드셨을 때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겠지만 숙변을 잘 제거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타민 A가 풍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레티놀이라고 했잖아요. 그 눈의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라는 내용도 이제 콩이랑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고 항산화 기능은 항노화 기능 같이 포함할 수 있어서 여러 세포 레벨이나 동물 레벨에서 콩의 그런 연구 뭐 콩 연구는 뭐 너무나 많이 또 되어 있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겠지만 아주 유익한 단백질 공급 식품이기도 하고 비타민 E라고 하는 알파토코페롤도 유효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몸에 쌓이는 더러운 지방인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나쁜 지방이죠.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중성지방, 트리글리세라이드라 하죠. 이런 몸에 안 좋은 그런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지방들을 좀 중화시켜 줄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콩을 잘 드시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콩즙인데 이제 판매되고 있는 뭐 콩물 주스라든가 뭐
뭐 콩해서 뭐 두유도 뭐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약콩, 지느니 콩을 씻은 다음에 이제 불린 다음에 녹즙기에 간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뭐 소금이나 뭐 우유랑 섞어가지고 이제 드시는 건데 역시 이것도 당분 들어가지 않게끔 해서 여기 나와 있는 방법대로 그렇게 엑기스로 아침에 잘 드실 수 있다면은 풍부한 단백질과 아까 말씀드린 비타민 E도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식이섬유까지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음료를 직접 뭔가 사서 먹는 거에는 항상 과당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직접 이렇게 만들어 드실 수 있으면 정말 아주 유익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콩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40분에서 끊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30분 진행하도록 할게요.